네,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입니다. 10대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10대 후반이 되면 좀 관심이 생기고 20대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가 또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점차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진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니 발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 반드시 빼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니는 어떤 합병증이 있거나 사랑니로 인해서 발견되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뺄 필요가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뭐 의미가 있는 가이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치과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험료에 대한 컨트롤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앞뒤로, 그러니까 턱이 좌우로 폭으로 넓진 않지만 앞뒤로 긴 경우가 많아서 사랑니가 그래도 비교적 똑바로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앞뒤 폭은 굉장히 좁은 편이라서 사랑니가 존재해야 되는 제일 뒤쪽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발치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단 입안에 그래도 머리가 다 맹출이 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굉장히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흔들어서 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 발치하듯이 잡고 흔들어서 빼는 발치가 가장 쉬운 발치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매복 발치는 매복된 정도에 따라서 또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비교적 가볍게 매복이 돼 있다고 하면 잇몸만 간단하게 열어서 그래서 젤 흔들어서 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복된 발치의 경우에는 빼고 나면 잇몸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통 한두 바늘 정도 꼬매는 과정, 봉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벼운 매복의 경우에는 그다지 부종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는 치아가 좀 깊게 매복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의 방향도 똑바른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뒤로,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아를 노출시킨 다음에 빼고 싶어도 사랑니의 그 맹출 방향이 아니면 서 있는 방향이 앞에 치아나 뭐 기타 구조물들을 향하고 있어서 그냥 발치는 되게 어렵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과용 기구들을 이용해서 치아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에 사랑니 발치할 때 치아를 쪼개서 뺐다, 잘라서 뺐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는 매복 발치의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은 보통 신경 손상입니다. 자, 사랑니 발치할 때 왜 신경 손상이 올까요? 보통 위턱에는 사랑니 주변에 특별한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턱에 매복된 사랑니의 경우에는 하악 제3대구치의 하방에 하치조신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우리가 빼고 싶은 사랑니의 뿌리 혹은 머리 부분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우리가 사랑니를 뺄 때 하치조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가끔씩 이제 사랑니와 관련된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뭐 식사가 안 되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발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치조신경은 운동신경이 아니고 완전한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식사하고 침 삼키고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의 뭐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하면 감각의 저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잇몸 그리고 입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는데 사실은 잇몸과 치아의 감각 저하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시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입술과 턱 끝에 감각이 저하돼서 이쪽이 반대편이 100이라고 할 때 이쪽이 한 3, 40 정도 감각이 저하됐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시곤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7, 80%의 환자분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각이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각신경에 손상이 오기 전에 처음부터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피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질문 주시는 게 사랑니를 뭐 한 개씩 뽑아야 되는가, 뭐 두 개씩 뽑아야 되는가, 다 뽑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여러 개를 뽑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개를 뽑아달라고 하면 네 개를 다 뽑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환자가 병원 오기도 쉽지가 않고 뭐 별다른 컨디션이나 아니면 다음 스케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 네 개 다 뽑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발치의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은 발치하고 나서 부종, 불편감, 출혈이 있는데요. 보통은 수일 내에 좋아집니다. 제가 주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2일에서 3일이
가장 최고조의 불편함이 나타난다. 보통 발치 당일이 제일 아플 것 같지만 당일은 부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하루 주무시고 나서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이때가 부종이 가장 크고요. 대부분의 통증이나 불편감은 부종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한 냉찜질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정리하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랑니 발치는 대부분의 정말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필요한 치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발치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진단과 치료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술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료에는 베네핏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진료에는 이득과 그다음에 잠재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진단 그 자료를 통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발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면 덜 두렵고 덜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발치 계획이나 발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